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2배 급증, 강세장 카운트다운 시작됐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례적인 온체인 패턴이 포착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거 빠져나가는 동시에 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량만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크립토컨트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잔고는 8월 중순 710억 달러에서 현재 510억 달러로 200억 달러가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200억 달러 이상에서 110억 달러 아래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XRP도 이 100만 달러 규모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USDT, 이 테더죠. 스테이블코인 잔액은 단기간에 26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익을 실현한 뒤에 법정화폐 대신에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기 중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떠나서 이 콜드 월렛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장기 보유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 매도 압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크립토컨트 분석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과거 강세 사이클에서도 관찰됐다라고 하면서 시장 회복과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다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대기세인 거죠. 이 자체가 이제 매도가 일어나고 완전 시장에서 나가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잔액에서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있다라는 건 지금 그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뭐 반등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 크립토 분석가는 거래소에 축적된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이 압축된 스프링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나 거시 경제의 안정 신호가 오면 새로운 폭발적 상승의 연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한 분석가는 시장은 유동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장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손들의 매도 압력이 소진되면 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이 다음 대규모 상승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18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매수력을 확보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3거래일 연속 동반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관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기사인데요. 이 파사이드 인베스터즈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7,14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 IBIT가 1억 1,370만 달러, 아크인베스트는 8,800만 달러 등이 유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꾸준히 자금 유입세를 보였는데 28일 기준 총 7,66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3거래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반등세가 나오면서 유입이 되던 그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어제 이제 단기적인 급락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단기 급락세가 지금 6%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위 고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V자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밑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바닥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저점을 이제 깨지 않고, 아니면 깨더라도 살짝 깨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재차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다시 한번 약세로 쭉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켜주거나 아니면 깨더라도 살짝 깨고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4시간 봉에서는 다행히 살짝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 반등이 되려면 조금 더 크게 상승을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 섞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황을 보면 최근 이제 비트코인 7% 단기적인 급락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청산이 또 이제 나온 거죠. 이 전반적으로 또 레버리지 쓰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나 해서 급하게 또 파생 상품에서 롱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또 청산이 일어났을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세를 돌아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온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 신호를 꽂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에 이제 급냉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일본의 이제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1.2%까지 인상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일본 은행장이, 중앙은행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본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엔화 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낮은 금리를 통해서 일본에서 돈을 불려서 다른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로 시장에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니까 이게 이제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처였던 이 엔화에서 갑자기 이제 그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그러면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단속 의지를 재확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불법 사용을 경고한 점도 투자 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인민은행에서 암호화폐 단속을 강하게 지금 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실제로 암호화폐 매수하는데 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영향을 미쳐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라서요. 이제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단속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유상증자를 하고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추가적으로 했고 지금 65만 개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이클 셀러 스트래티지 회장 주주 이익을 위해 비트코인 또는 파생 상품을 일부 매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장에 밝히면서 이 불안감을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더 확산된 것에 이 영향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기사로 한번 미리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살짝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자, 아서 헤이즈가 또 찬물을 끼얹는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했는데,
이 테더, 이 금 비트코인 30% 빠지면 흔들린다라는 경고를 내놨다고 해요. 테더가 보유한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회계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 아서이지의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서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의 최근 자산 배분이 금과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 비중을 크게 높인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테더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금 129억 달러, 비트코인 99억 달러를 보유 중이고, 이는 국채 중심이었던 이전 구성과 비교해서 상당한 전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 실제적으로 등락이 있는 이 자산들의 비중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될수록 이제 테더의 국채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금과 비트코인을 담는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30% 떨어지면 테더의 자본 완충이 사라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운용상 유동성을 유지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지급 불능 상태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테더에 대한 논란은 뭐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격들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꼿꼿하게 살아남긴 했는데, 이런 영향들이 뭐 단기적인 영향들을 항상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한 번씩 이렇게 테더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조정세가 살짝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한 번씩 계속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이제 맞물리는 이런 점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이제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죠. 유퀴드카드의 이제 트란헝이라는 최고 경영자는 테더의 1,812억 달러 규모의 자산 중 대부분이 미국채 1,124억 달러와 210억 달러 규모의 환매 조건부 채권 등 고유동 자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발행된 USDT 대부분을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유일한 물리학 기반의 화폐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리학에 기반한 기본적인 화폐로 정의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고도화된 미래에는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비트코인이 물리학 법칙에 근거한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진정한 화폐이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에너지에 기반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축적, 이제 채굴이 되는 그 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이제 머스크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화폐 자체도 소멸이 될 것이고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누구나 이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거죠. 노동 할당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의 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화폐가 수행하던 자원 배분의 기능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라는 논리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언 뱅크스의 공상과학 소설 이제 컬처 시리즈에서 이런 배경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이제 돈과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고 이 노동이 선택사항이고 초지능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을 운영하는 이 포스트 희소성 문명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먼 미래를 좀 내다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하락하면 다음 고점은 25만 달러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유명 트레이더이죠. 이제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강세장 사이클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감소하는 이 지수적 감쇄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만약 5만 달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다음 강세장 사이클 고점은 20만에서 2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거 이제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몇 배나 상승했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배수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 지금 3200배, 그리고 5720배, 그리고 123배, 그리고 22배, 8배 이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배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5배 수준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저점에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만약 5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5만 달러에서 지금 이제 5배 수준인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수준까지 이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4배에서 5배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신빙성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배수 상승률에는 좀 이제 한계가 조금씩 오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무거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산의 이제 가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렇게 예전처럼 크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배수가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뭐 32,000배, 뭐 5,720배, 123배, 22배, 그리고 뭐 8배 이런 수준으로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 뭐 참고적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톱니 암호화폐 바닥 며칠 안 남았다. V자 반등 임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톱니는 뭐 계속해서 강세론자예요. 언제든 뭐 바닥이 왔다. 지금 이제 또 회복한다. 유동성 회복에 공급 충격이 맞물려서 지금 비트코인 연말 1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닥 통과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전망치들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며칠 후를 내다보는 전망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잘 맞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반등세도 일시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얼마나 반등세가 빨리 나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을 강하게 해준다면 시장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회복세가 이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약세를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고, 그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